오늘은 불안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암묵기억으로 접근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각성이 돼요. 이 자율신경계에서 딱 신호를 보내서 내 몸을 전투 모드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건은 과거의 어떤 특정 경험들과 과거에 내가 자주 느꼈던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불안장애, 불안장애도 종류가 많죠. 범불안장애도 있고, 사회불안장애도 있고, 발표 불안도 있고요.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안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암묵기억으로 접근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불안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험에 대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사회, 원시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맹수가 다가왔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대비하거나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태세를 갖출 수가 없죠. 현대 사회에서는 큰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면접 장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입시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불안이 아예 없다. 그러면 사실 나의 수행이 최상위 수준으로 발휘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을 안 느끼니까 너무 태평해서 다 잘 될 거야. 다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안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갖고 있는 정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불안이 너무 만연하거나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불안해. 아니면 이 정도만 느껴야 되는데 이만큼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심장이 너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2번 나갈 거 1번 나가고 그러다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상황들이 늘어나요. 내가 탈 수 없는 것들이 증가해요. 버스도 못 타겠어요. 비행기 못 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과도하고 만연한 경우, 불안의 강도가 너무 지나칠 경우는 이제 이것을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하나 과도하거나 만연하면 다뤄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을 다루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나에게 말을 해준다던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상담에 오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본질적으로 이 불안에 접근해볼까? 나의 불안에 접근해볼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의 근원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원지는 나만의 근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의 근원지가. 같은 우울, 같은 불안이라도 그것의 색채가 다 다르고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해요. 근데 그걸 그냥 우울장애라고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왜 이런 우울증까지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증상만 감소했다가 나중에 살아가다가 또 비슷한 내가 취약 지점들이 건드려질 때 다시 우울증이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근원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건은 과거의 어떤 특정 경험들과 과거에 내가 자주 느꼈던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왠지 할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나한테 올 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난 과거에 그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왕따 경험이 어렸을 때 그 청소년기에 그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뭔가에 내가 소외됐다, 배제됐다 이런 게 굉장히 청소년기에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어떤 부적절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 애 같아. 뭔가가 부적절한 애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는 아주 무의식적인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 학과 친구들이랑 사귀는 그런 장면에서 누가 좀 나한테 쎄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만 해도 불안감이 확 엄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뚝딱거리게 되고 내가 먼저 차갑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 경험이요. 유년기 경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유년기,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0세부터 뭐 7세? 뭐 이런 유년기 경험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커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년기 때 주로 관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주 양육자로 대표되는 부모겠죠. 그냥 편하게 부모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내가 부모와 있었던 그 느낌들, 뭐 수영받는 느낌, 그 집안의 따뜻한 밥 짓는 냄새 이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고요. 되게 무섭고 위축되고 내가 뭔가 잘못 태어난 애 같고 이런 느낌들을 유년기에 자주 경험을 했으면 그게 현재의 어떤 특정 불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유년기의 경험이 현재의 불안 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암묵기억이라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유아는 사실 언어가 발달이 돼 있지 않죠. 그리고 아직 뇌발달이 잘 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3살 이후에 발달하는 기억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 유아의 경험들은 암묵기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아기 기억상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아기 때 일을 우리가 한 3세, 5세 이전의 일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아직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분위기, 내가 막 엄마의 따뜻한 눈길, 막 그 촉감, 아니면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그 내가 홀로 남겨줬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몸에 각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암묵기억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절차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자전거는 발을 어떻게 올려놓고 이런 걸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지만 그냥 내가 그걸 타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런 기억인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 유년기의 그 암묵기억들이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 비슷한 그냥 느낌이 느껴질 때 확 어렸을 때와 같은 경험이라고 뇌가 판단을 하고 확 불안해지면서 가드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 이런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너네 애가 왜 이렇게 부족하니? 야, 너는 그거 하나도 왜 이렇게 제대로 완수를 못하니? 이런 뭔가 부족감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가 엄마가 정확히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뭔가 되게 막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 몸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막 정말 예쁘다. 그래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해내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느꼈던 그 분위기랑 그 엄마의 막 짜증나고 그 날카로운 눈빛과 이런 것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에 새겨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나한테 되게 꾸중을 많이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그런 거를 지지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상사가 있을 거고 세상에는 되게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계속 채찍질하는 상사의 타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상사를. 근데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그냥 그게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감각이 확 살아나면서 되게 불안하고 너무 위축되고 막 덜덜 떨리고 그러면서 회사를 못 가겠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면적으로 불안을 다스리기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현재에 있었던 일은 현재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정도 크기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상사한테 꾸중 들었어. 너무 우울해. 뭐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연인한테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하루 이틀 기분 나빠하고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의 경험이랑 연결되면 과거에 처리되지 않은 그 경험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는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역동이 걸리면서 이제 어려움이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상담해서 왜 자꾸 어린 시절 얘기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왜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 불편한데? 그런데 다뤄야 되는 이유는 그게 현재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각성이 돼요. 불안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신호거든요, 감정에. 너 지금 위험해. 불안 느껴서 각성해. 라는 신호기 때문에 뇌는 이 애가 내 몸이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바로 생존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딱 신호를 보내서 내 몸을 전투 모드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고요.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요. 심장도 박동도 빨라집니다. 호흡도 가빠지고요.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공황 장애가 되는 거겠죠? 이런 상태로 자꾸 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뇌에 어떻게 보면은 경보 시스템이 고장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경보를 때리는 거예요. 너 위험해, 너 위험해. 그러면 몸이 계속 긴장해봐요. 그럼 병이 나는 거죠. 공황장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사람은 필요한 상황에는 긴장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완 상태가 되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으로 가서 이 암묵기억을 찾아서 그 경험을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몸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암묵기억을 찾을 때 그게 내 몸에 새겨진 거지 내가 언어화해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그 기억을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어떻게 찾냐? 우리가 불안할 때, 내 몸이 또 긴장되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긴장되지? 내가 긴장될 때 어떻게 평가받는다고 느끼기에 긴장되지? 이렇게 느꼈던 과거의 경험이 뭐지?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묵기억으로 접근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상담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해볼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해보실 수 있으면 연습해보고 안 되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 1편의 내용이랑 연관된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일단은 암묵기억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거의 기억을 다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걸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이 자꾸 엄습할 때 이걸 어떻게 다뤄가 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4단계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